선정된 업체는 HDC 신라와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선정되었으며 재벌가가 아주 총력전을 펼쳤던 전쟁이었죠. 바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경쟁이었는데 결국에는 HDC 신라 그리고 한화 갤러리아가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를 물었습니다. 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왜 이 기업들이 선정이 됐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도 역시 황승택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뭐 예상됐던 결과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그 시장에서 일부 예상은 했지만 좀 놀랍다는 반응도 반반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면세점에서 지금 그 롯데와 함께 두 시장을 양분하고 있거든요. 예. 롯데의 점유율이 한 50%, 호텔 신라가 약 3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좀 이런 독과점 폐해 때문에 호텔 신라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그런 관측을 다 뒤집고 지금 호텔 신라 그리고 지금 한화 갤러리아가 마침내 이 두 황금 시장을 잡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6개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두 분, 그죠? 이거 용산 아이파크, 그러니까 용산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선정이 됐고, 여기는 그렇죠? 사실 그동안 이제 면세점이 없었던 지역이라고 분류가 됐었고요. 그리고 여의도 63빌딩에 김승현 회장이 또 웃음꽃을 터트리는 지역이 됐는데, 이 두 지역 다 기존에 면세점이 없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하나갤러리는 여의도 63빌딩에 지금 이걸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거의 뭐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었고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뭐 두 그룹이 합쳤다는 게 좀 시너지를 본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의 경영 능력 그리고 아이파크몰이라는 현대산업개발 이 두 가지가 좀 시너지가 내면서 예. 지금 이 용산과 영등포구 이 두 지역 그리고 두 기업이 웃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예. 예상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갖고 네. 여러 사람들이 점치는 그렇죠.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이걸 했었는데 뭘 제가 했었어요? 찍은 두 업체는 다 탈락했죠. 그랬어요?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예. 근데 결과를 어디를 보니까 찍었습니까? 근데 저는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을 찍었죠. 아, 그래요? 예. 왜 그랬죠? 왜 그랬냐면 강남에 하나 줄 것 같았고, 왜냐면 강남에 사실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 많이 오는데 강남에 면세점 없지 않습니까? 예. 현대백화점 그리고 또 유통을 하던 데고,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 시내니까 너무 몰려있긴 한데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명품관 건물 하나 통으로 쓴다고 그랬거든요. 예. 어차피 그 시내에 중국 관광객이 많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신세계 정도 어차피 유통을 하던 데니까 새로운 업체의 면세점 시장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내기까지 했는데 졌죠. 제가. 예. 자, 그럼 어쨌든 이 두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자,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일인데, 네. 오늘 주식 시장이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왜냐면 이 발표가 5시에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식 시장 3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30% 올랐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오를 수 있는 만큼 최대폭이 다 오른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5시에 발표하는데 어떻게 알고 이게 3시에 이미 상한가에 간 거죠? 오늘 아침부터 올랐다는 건데 이게 정보가 센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관세청에서 이 정보가 새지 않기 위해서 거의 휴대폰도 뺐고 그다음에 모든 심사위원회 신변도 하고 다 감추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그리고 지금 그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장 초반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그러게요. 놀라운 건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지금 이제 얼마 한 달 전부터 주식 가격의 그 상승 제한폭이 15%에서 30%를 확대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 정도의 큰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만큼 확신에 찬 투자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베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차피 자기가 돈을 거는 일인데 이런 것을 좀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하긴 힘들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세력이 이 정도의 정보를 좀 미리 듣고선 자신의 어떤 투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상황에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 제가 하나만 좀 더 미리 말씀드리면 자본시장법이 지난 12월에 상당히 개정이 되면서 미리 있는 정보 이런 것을 매매를 했을 경우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까지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예. 미리 알려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뭐 과징금 이외에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공개 예. 정보 이용 행위. 이건 확실히 30%까지 올랐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0%까지 올랐다는 건 어제부터 뭔가의 어떤 정보가 샜다는 거고 예. 시장에 많이 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풍문을 듣고서는 샀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화가 당첨될 수 있다는 정보가 미리 샜고, 그래서 한화의 관계자들이 그것을 입수해서 본인이라든지 주변 명의로 어떤 주식을 샀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중대한 범죄죠. 미공개 정보 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한 번은 좀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청에서 5시에 발표했다고 하는 거 이미 3시에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해서 장에 대한 충격을 좀 어떤 이거 부분에 가지고 이득을 얻는 거를 좀 막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부터 하나갤러리아 주가가 움직여서 결국 30%나 상한가로 끝났다는 거는 이거는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보면은 쉽게 넘길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은 필요는 할 겁니다. 예, 관련한 속보 저희가 나오는 대로 좀 챙겨 드릴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긴 그 2개 컨소시엄 기업들 네. 어떤 이유가 작용했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면세점 심사 기준을 보면 지금 예. 잘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관리 역량이 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요 환경에서 150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운영인의 경영 능력 그리고 관리 역량인데요. 일단 2기업 다 관리 역량 측면에서도 괜찮은 점수를 받을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이미 면세점을 크게 많이 하고 있었고요. 예. 한화 갤러리아도 제주 면세점에서 있던 면세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 역량명 측면에서는 다른 업체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이제 경영 능력 평가일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부진 지금 호텔 신라 사장, 그다음에 그 김승현 회장 이 두 사람의 경영 능력 일단 뭐 오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사위원들에게 좀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그동안 해왔죠. 예, 그렇죠. 하나 뭐 김승현 회장 예를 들어보면 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생명이라는 큰 회사를 지금 인수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삼성과 삼성종합화학, 그다음에 삼성탈레스를 빅딜하는 그런 경영 수완을 보여줬고요. 그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이부진 회장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CEO 올랐을 때 주가가 한 2만 한 2천 원 수준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주가가 한 12만 원 정도로 올라왔다는 점 자체는 어느 정도 이부진 회장의 지금 경영 능력, 부회장의 경영 능력 자체가 인정이 예. 시장에서 받았다. 이런 평가가 자, 있습니다. 어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부진 사장이 이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 말을 듣고 뭐 저희 밑에 일하는 사람들, 그 직원들은 상사가 이런 말을 해주면 제일 좋겠죠. 뭐 실제로 이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만약에 혹시 안 됐으면 또 어떤 질책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분이 호텔 사장이 그 어제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끝나고 담당 임원들을 격려하면서 잘 되면 여러분 덕이고 떨어지면 내 탓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도 수용을 하겠다. 그런 뭐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뭐 이제 훈훈하게 했는데 네. 이제 뭐 제가 궁금한 건 진짜 떨어졌다면 진짜 이거를 여기에서 예. 했던 분들이 아니 이게 떨어지기 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자 김태현 변호사님 뭐 굉장히 요새 주목을 많이 받고 그렇죠. 있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예. 화제가 되고 있는 경영인으로 꼽히고 있죠. 가장 핫한 인물이죠. 경영 능력이나 어떻게 보면 CEO로서 가져야 될 정부 감각이랄까요? 그런 것까지 갖춘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호텔 신라 정문에 택시가 들이받았을 때 그 4억 원 안 받았잖아요. 예. 또 이번에 호텔 신라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전격적 영업 중단을 결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면세점까지 따냈는데 사실 이부진 그 사장이 어떻게 보면 입찰에 강합니다. 예전에 그 루이비통을 인천공항 면세점에 유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초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사업적인 능력, 경영적인 능력 여러 가지를 두루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이부진 사장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황기석 기자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이번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이수만 회장은 웃고 네. 배우 배용준 씨는 울었다 이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곡절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이렇습니다. 일단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지금 그 입찰을 할 때 이 호텔 신라 계열과 어떤 MOU를 맺어서 앞으로 여기에 지금 그 어떤 그 이 면세점이 되면 SM의 거리, 그다음에 SM의 어떤 무대 같은 걸 만들어서 시너지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가 돼서 이번 덕을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지금 한 곳에 대해서 서울 시내 면세점이 입찰이 됐는데요. 그 이름이 좀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뭐 SM 면세점이어서 지금 이수만 회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기는 하나 투어와 다른 계열사였고 제가 말씀드린 건 배용준 씨도 크게 좀 자본을 투자해서 이번 14개 중소기업 면세점 후보에 입찰을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군요. 네. 자, 뭐 웃고 울고 이게 워낙 그 큰 돈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엔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